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특히 노후에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50대까지는 은퇴 후 재정적인 준비에 집중하던 것에서 이제는 거주지 문제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집에서 계속 머물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지, 만약 이사를 한다면 집의 크기나 위치는 어떤 것이 좋을지 등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노후에 적합한 집을 찾는 것도 고민거리 중 하나죠. 젊었을 때는 직장과 가족의 필요에 따라 이사를 반복했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에 맞는 집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도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자연을 벗삼아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생활 스타일과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이 선택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은퇴자들이 꿈꾸는 노후의 집은 멋진 전원의 경치를 가진 아담한 집에서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 수 있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도시 근교에는 이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가 많이 지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막상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촌 후 잡초와 벌레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전원 생활은 직접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요. 최근에는 50대 이상의 신중한 분들이 세컨드 하우스로 전원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했다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상처를 받고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어디에서 살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원 생활이 잘 어울릴 시기는 젊을 때이고 나이가 들수록 편리함이 갖춰진 도시 생활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연이 좋다고 무턱대고 전원으로 옮기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은퇴 후 생활 스타일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주거 환경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집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작업이 많습니다. 모든 과정을 확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노후에 살기 좋은 장소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면 지역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커뮤니티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면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소 크기 이상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독립해서 떠나면 한때 가족을 돌보기에 완벽했던 집이 이제는 부부에게 지나치게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집을 찾아보게 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10평 미만의 초소형 주택을 선택하고 계시죠. 최근 TV에서 나이가 들수록 초소형 주택의 장점이 많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 대세라서 저 역시 나이가 들면 큰 집을 관리하는 것보다 적당히 작은 집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가끔 지나치게 큰 집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물건을 버리고 깔끔하게 살고 싶더라도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두고 편안하게 지내기에는 10평 미만의 집이 작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부부가 각각 한 방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수면이 노화를 막는 최고의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코 고는 소리나 불편한 잠자리는 피곤함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라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시설 접근성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말처럼 고령자가 되면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집니다. 모두가 나이를 먹으며 건강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데 이때 운전이 힘들어지고 자녀에게 부탁하기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 큰 병원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이 멀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작은 문제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병원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편리한 대중교통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정신적 부담이 적은 지역인지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생활 반경이 줄어들어 멀리 외출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주 방문해야 하는 마트나 병원 등이 걸어서 접근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여가를 풍요롭게 할 문화시설. 긴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면 여유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무료함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쇼핑센터나 문화센터가 잘 갖춰진 곳에서 살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는 쇼핑이나 공연 관람이 손쉽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에도 좋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적절한 문화생활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폭력 범죄나 절도와 같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 주변의 CCTV 설치 여부와 안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선택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거주할 경우 노인들에게는 계단이나 문턱이 없는 집이 더 안전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고려하여 만약 2층 이상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평생에 꿈이던 1층에 상가가 있는 집을 마련했지만 무릎 문제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해서 정작 그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기로 했다면 아름다운 공원이나 조용한 주택가 주변을 선택하셔서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한 동네를 산책하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을 집 안으로 들여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발코니에 꽃과 채소를 키우고 수족관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출가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면 형수를 줄여 부부만의 스타일로 집을 꾸미는 것도 멋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집을 북카페처럼 아늑하게 꾸미고 커피 한 잔과 함께 독서에 빠져보세요. 도심을 떠나 그림 같은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먼저 함께 사는 가족과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가족의 동의와 지지가 없다면 아무리 완벽한 조건의 집이라도 결코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으니까요. 또한 집에 얽매이는 삶은 피해야 합니다. 넓고 멋지게 꾸민 집이나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은 끊임없는 관심과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대저택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을 집으로 삼고 작은 주거 공간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담긴 아늑한 공간이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답니다. 더불어 새로운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도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지역의 오래된 생활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어우러진 삶을 누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주거 환경이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살기 좋은 원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노원의 상주 간병 도우미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세산살이를 잠시 다녀가는 소풍에 비유했죠. 벤 한 대로 유랑하며 단 2평의 작은 공간에서도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지역, 어떤 집인지가 아니라 그 공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채우느냐입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집이니까요. 이렇게 좋은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시설, 편의시설, 교통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를 선택한다면 노후에 피곤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층은 은퇴 후 어디서 살기를 바랄까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원 생활을 계획하신다 하더라도 경기도나 강원도로 떠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는 노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모두 취기가 무리 말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겠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전원 생활의 필수 요소인 마을 공동체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관계를 맺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아플 일이 많아질 텐데 시골의 병원 접근성 문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병원과 멀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에서는 집안의 자잘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원주택은 쉽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파트는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지만 전원주택은 적합한 구매자를 찾기 어려워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땅을 사서 집을 짓기보다는 이미 지어진 집을 급매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집을 지어 1년씩 임대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니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체험해본 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땅을 무작정 구입해 집을 짓는 것은 쉽게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시골에는 긴 집이 많으니 그런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며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고 농사도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골 생활이 진정 나에게 맞는지 1년의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해보세요. 은퇴했다는 것은 곧 건강에 대한 자신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나 자녀들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은퇴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입에 써버렸다면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자금을 면밀히 계산하고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한 후에 여유 자금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집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안정된 주거 환경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직장과 아이들 학교, 쇼핑센터와 같은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면 이제는 불편함을 줄이고 부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에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벗어나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인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익숙한 습관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에게 평온함을 주는 환경에서 노후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과학자 정재승은 어떤 공간에서 행복하고 창의적이며 영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역세권이나 학군 등의 투자 가치로만 집을 평가하기보다 그 공간 속에서 나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치솟고 있는 지금 도심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은 내 삶에 맞게 진정으로 관리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집을 떠나 노년의 신체적 필요에 맞는 아담하고 아늑한 공간을 준비하는 것 또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을 전파한 프랑스 작가 도미니크 로로는 행복은 주거 공간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으며 집은 작을수록 노인에게 더욱 알맞다며 작은 집의 매력을 칭송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노후의 삶은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과 생활 방식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형태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지 집의 형태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도 노후를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집에서.
살 것인지를 면밀히 고려하여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채워줄 끝자락의 안식처를 찾아보세요. 이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막을 즐겁고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